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 고2 6월 모의고사 풀이 영상입니다. 선생님이랑 모의고사 수업할 때처럼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푸시고 이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해석하고 여러분이 요약을 한 후에 한번 선생님이 한 거랑 확인해 보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20번부터 44번까지 짝수번 문항만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번 문항은 이 그림처럼 우리가 성공을 한 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에 관한 글입니다. 우리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표현을 알아두면 좋은데, 먼저 도수라는 표현은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단어 중에 make it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succeed랑 똑같이 성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문장씩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the rush니까 rush는 질주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로 향한 질주냐면 individual achievement니까 개인의 어떤 성취라든지, recognition은 인정이니까 성취나 인정을 향한 질주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려고 질주하는 과정에서 the majority of those who make it, 요까지가 주어겠죠. 그래서 thos가 뭐뭐 하는 사람들인데 make it이 성공하다라는 뜻이었으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들의 작은 시작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성공한 후에는 초라했던 시작은 잊어버린다는 뜻이겠죠. They often forget, 그들은 종종 잊어버린다. 어떤 사람들을 잊어버리냐면 who helped them,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잊어버린다. on their way up, 말 그대로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잊어버린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if you forget where you came from, 만약에 당신이 잊어버린다면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와 그 다음에 if you neglect 라고 하면 소홀히 한다면 도수니까 어떠한 사람들을,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냐면 who were there for you when things were tough and slow, 상황이 아주 힘들고 느릴 때도 너를 위해서 있어준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렇다면 your success is valueless, 당신의 성공은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No one can make it up there, 아무도 성공을 할 수 없다, 그 위에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there are parents,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advisors and coaches that help, 도움을 주는 부모님, 친구, 조언자, 코치들이 있다. 따라서 you need to be grateful to all of those who help you. 그래서 당신은 당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장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이 문장에서 필자의 주장과 그 다음에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장부터는 gratitude, 즉 감사하는 것을 두 가지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하는 것은 마치 접착제와 같다. 어떤 접착제냐면 that keeps you connected to others,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접착제와 같고, 또한 이것은 다리와도 같다. 어떤 다리냐면 that keeps you connected with those니까 어떠한 사람들과 또 연결해주는 다리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로는 who were there for you in the past, 과거에 너를 위해 같이 있어줬던 사람들과도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and those who are likely to be there in the end, 마지막에도 그곳에 너를 위해서 있을 것 같은 사람들과 당신을 계속해서 연결해주는 다리이다. 그러니까 감사를 표시해야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Relationships and the way you treat others,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관계와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너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결정할 것이다. Determine your real success, 당신의 진정한 성공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면 이 지문의 주제를, 이 문장을 패러프레이즈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선생님 생각에는 감사해야 된다는 단어와 그 다음에 나를 도와준 사람, 그리고 성공, 이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패러프레이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만든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It's important to feel gratitude toward those who provided help after achieving success. 성공을 한 후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표현한 글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은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에 관한 글인데요. 이 그림처럼 해바라기한테는 햇빛이 필요하고 다른 곳에는 물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아이들의 독특성을 고려한 양육법이 필요하다는 글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조금 긴데요. 이 문장의 주어의 핵은 the problem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The problem with simply adopting, 단순히 채택하는 것의 문제점은 그래서 무엇을 채택하냐면 any popular method of parenting이니까 대중적인 어떤 양육법이라고 해서 아주 대중적인 양육법을 채택하는 것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이씨 가리키는 것은 어떤 대중적인 양육 방법이 무시를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The most important variable. variable이라고 하면 변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수를 무시하는데 in the equation은 방정식에서라는 뜻이니까 방정식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수를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 변수가 바로 무엇이냐면 the uniqueness of your child. 아이의 독특함이다. 만약에 지금 대중적인 양육법이 되게 아이를 엄하게 키우는 거라고 해서 그거를 무작정 채택을 하면 내 아이는 되게 칭찬이 필요한 앤데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so rather than 뭐뭐 하기보다는 instead that 자 여기 that이라는 목적절로 쓰인 that절인데요. one style of parenting이니까 한 가지의 양육 방법이 will work. 여기서 work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we might take a page. take a page는 무엇을 참고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원사의 안내서의 일부를 한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장은 되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먼저 문장의 구조가 just as가 나오고 뒤에 보면은 so to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석을 할 때 마치 뭐뭐인 것처럼 뒤에 내용도 무엇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마치 정원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without question or resistance, 의문과 저항 없이 그 식물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리고 provides, 그리고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처럼 어떤 적절한 조건이냐면 각각의 식물이 자라고 그 다음에 번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건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so to do with parents need. 자, 여기서는 강조를 위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었습니다. 마치 정원사가 식물을 대하듯이 우리 부모들도 뭐뭐 해야 할 필요가 있다. need to custom design. 맞춤 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양육 방식을 어떤 양육 방식이냐면 to fit the natural needs of each individual child.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 자녀의 자연적인 욕구를 맞추는 양육법을 맞춤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한테는 칭찬이 많이 필요하고 어떤 아이들은 조금 더 엄하게 대할 필요가 있겠죠. Although that may seem difficult,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가능하다. 자,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who our children really are, 우리 아이들이 진정 어떤 아이인지 we can begin to figure out. figure out은 알게 되다 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면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How to make changes in our parenting style. 어떻게 우리가 양육 방법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 to be more positive, 보다 긍정적이고 and accepting. 자, accepting은 수용적인 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조금 더 긍정적이고 수용적으로 of each child,
자, 여기서 parent는 뭐 양육하다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하도록 축복받은 각각의 아이들을 보다 수용적으로 대하고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 방법을 바꿀 방법을 알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의 요지가 가장 잘 나타나는 문장은 요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의 자연적인 욕구를 맞추는 양육법을 개별 디자인해야 한다. 그래서 이 문장을 패러프레이즈해서 주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나 요지를 적을 때는 반드시 키워드가 들어가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녀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양육법을 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주제는 이 문장을 바꿔서 적으셔도 되고, 선생님은 맨 처음 문장에 있는 걸 약간 바꿔서 대중적인 양육법을 채택하는 것의 문제는 이것이 아이들의 독특함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imply adopting popular methods of parenting can be problematic because they ignore the uniqueness of your child.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4번은 이 그림처럼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보이는 빌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빌딩들이 직접 말을 할 순 없지만 그 자체로 벽이 되게 높으면 여기에 접근하지 말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또 되게 명품 매장은 말로 하진 않았지만 돈 많은 사람만 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건물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A building is an inanimate object. 자, 우리 빌딩은 inanimate니까 무생물인 어떤 물체이지만, 하지만 it is not an inarticulate one. 자, 여기서 articulate라고 하면 분명히 표현하다 혹은 잘 표현하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in이 붙었으니까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빌딩이 무생물이긴 하지만 표현을 한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자, 심지어 가장 단순한 집조차도 always makes a statement. 자, makes a statement는 진술을 하다라는 뜻인데, 가장 단순한 집조차 진술을 하는데 이 진술이 무엇이냐면 one is pressed in brick and stone. 벽돌이나 돌로 표현이 되거나 혹은 in woods and glass. 나무나 유리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Rather than in words니까 말로 표현되기보다는. 하지만 no less loud and obvious. no less니까 전혀 적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부정과 부정을 더하면 긍정의 의미를 가져서 요거는 뭐 역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그 말만큼 크고 명확한 진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술을 크고 명확하게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When we see a rusting trailer, 자, 우리가 녹슨 트레일러를 볼 때 뭘로 둘러싸여져 있냐면 잡초랑 그 다음에 버려진 차들로 둘러싸여진 트레일러를 볼 때, 혹은 a brand new mini mansion, 아주 새로 지어진 소형 저택을 볼 때, with a high wall이니까 높은 벽을 가진 새로운 저택을 볼 때 우리는 즉시 메시지를 받는다. 녹슨 트레일러나 담으로 둘러싸여진 저택 둘 다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둘 다의 경우에서 though in different accents, 억양은 조금 다르지만 it is stay out here, 여기에 들어오지 마시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It is not only houses, 하지만 이것은 집뿐만이 아니다. 물론 that communicate with us. 그래서 우리와 소통하는 것은 이런 집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건물들, 교회라든지 박물관, 학교, 병원, 그 다음에 식당, 그리고 뭐 사무실, 이런 모든 종류의 건물들이 speak to us silently, 우리에게 조용하게 말을 건네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소통한다든지 말을 한다 혹은 진술을 한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맞죠? 가끔씩 이러한 진술들은 아주 고의적이다.
예를 들면 a store or restaurant, 어떤 가게나 레스토랑은 can be designed, 이렇게 설계될 수 있대요. so that, 여기서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It welcomes mostly low income or high income customers. 저소득층이거나 혹은 고소득층의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설계될 수 있습니다. 명품 가게는 의도적으로 고소득자들이 오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될 수도 있고, 저렴한 레스토랑은 저소득층들이 올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buildings tell us, 우리에게 알려준다 혹은 말해준다. what to think, 무엇을 생각하고, how to read, 어떻게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지. 비록 though we may not register,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지는 못하더라도, 여기서 register는 realize랑 똑같은 뜻으로 쓰여서 뭔가를 알아차리다 혹은 뭐 깨닫다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그들의 어떤 메시지를 의식적으로 깨닫지는 못해도 어떻게 생각할지와 반응할지를 알려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Buildings do talk in their own ways.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어쨌든 자신들을 표현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1번 문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발전시켜서 건물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자신들의 방식이 어떤 건물의 외관이나 혹은 디자인을 통해서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A building conveys message through its design and appearance despite being an inanimate object. 비록 무생물일지라도 외관과 디자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0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30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스마트 기술에 의존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글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The most advanced military jets니까 가장 진보된 군사 제트기가 바로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트기들은 they are so unstable that, so that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니까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they require an automated system, 그것들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이냐면 that can sense and act more quickly than a human operator. 그러니까 인간 조작자들보다 더 빨리 감지하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요구한다. 여기서는 in order to라고 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제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행 조종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기계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제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제트기에서처럼 되게 기술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문장에 보면 Our dependence on smart technology, 우리의 스마트 기술에 대한 의존은 has led to a paradox, 사실 역설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답이라면 뒤에는 사실 우리가 의존하고 있었지만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제시가 되어야겠죠. 다음 문장을 보면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it becomes more reliable, 더 신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효율적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기술이겠죠. 기술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이게 되었고 사람 조종자들은 여기에 의존하게 되었다.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Eventually they lose focus.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간 조종자들은 lose focus, 집중력을 잃고 become distracted, 주의가 산만해지고 and check out, 심지어는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호텔에도 체크아웃을 하면 나가는 거잖아요. 뭘 하면서 나가냐면 leaving the system to learn on its own, 그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그 스스로 작동하도록 한 채로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서 집중력이 산만해지는 것은 앞뒤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점점 더 기술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 파일럿이라고 하면 조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종하는 것은 아주 대형의 여객기를 조정하는 것이 could become a passive occupation. 이것이 아주 직업인데 수동적인 직업이 될 수 있다. 마치 TV를 보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이것도 문맥상으로 우리가 의존하면 수동적으로 된다는 것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인 것이 괜찮다. This is fine until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언제까지 괜찮냐면 어떤 것인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의존할 수 없다는 거겠지요. 자, 여기서는 더 다음에 unexpected가 쓰였는데 더 다음에 형용사가 올 경우에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것들이 나타낸다 라고 합니다. The value of humans, 사람의 가치를 나타낸다. 그 사람의 가치가 뭐냐면 What we bring to the table is, 자, 우리가 의논 같은 걸 할 때 테이블에 뭔가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bring to the table이라고 하면 뭔가를 제시하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제시하는 것은 바로 유연성이다. To handle new situation, 새로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유연성이다. 기계는 유연하게 대처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Machines aren't collaborating, 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In pursuit of 라고 하면 뭐뭐를 추구하며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A joint goal이니까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지 않는다. They are merely serving as tools. 그들은 단지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when the human operator gives up oversight, 만약에 인간 조종자들이 그들의 감시라든지 혹은 관리를 포기한다면 the system is less likely to have a serious accident. 그러면 그 시스템은 심각한 사고를 겪을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less가 아니라 more이 되어야 해서 정답입니다. 아까 보면 맨 앞에 있는 두 번째 문장에서 스마트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이 역설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맨 끝에 보면 역설적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의존할 수 없고 사람의 유연성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제시되었으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글을 요약을 해봤을 때는 스마트 기술에 대한 의존성에 관한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역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은 요약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요약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 계속 의존을 하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인간 조종자의 flexibility, 유연성에 의존해서 위험한 사고를 막아야 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2번은 빈칸 추론 문제로 맨 끝에 빈칸이 있는 문제입니다. 32번은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그림처럼 우리가 무지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림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은 빨간 색깔부터 보라색까지의 색깔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빨간색을 한자로는 붉은 적자를 쓰는데 그러면 빨간 색깔 바깥에 있는 적외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라색은 자주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자주색 바깥에 있는 자외선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32번의 내용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과 왜 우리가 가시광선에 있는 색깔밖에 볼 수 없을까에 대한 이유에 대한 글입니다. 자, 문장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Color is an interpretation. 자, 색이란 해석이라고 합니다. 뭐에 대한 해석이냐면 of wavelength라고 해서 파장에 대한 해석이다. 그래서 파장을 해석을 하는 건데 이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one that only exists internally. 우리의 내부적으로만 존재하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색깔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파장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이상해지는데 because the wavelengths we are talking about,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파장은 단지 포함한다고 합니다. only what we call visible light,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것만을 포함한다 라고 합니다. 이 가시광선이 무엇이냐면 A spectrum of wavelengths인데, 즉 파장의 스펙트럼인데 that runs from red to violet, 즉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이어지는
파장의 스펙트럼인 가시광선만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 색이란 우리가 파장을 해석하는 건데 더 이상한 거는 우리가 해석하는 파장이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만을 포함한다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이상하냐면 하지만 이 가시광선은 constitutes only a tiny fraction, 아주 작은 부분만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of the electromagnetic spectrum. electromagnetic spectrum은 전자기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파장인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작냐면 less than 1 trillionth of it. 전자기 스펙트럼의 10조분의 1도 되지 않을 만큼 작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자기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것은 all the rest of the spectrum은 radio waves, 전파라든지 microwaves, x-rays, 혹은 감마선, 혹은 휴대폰 통화, 와이파이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flowing through us right now, 지금 현재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다. And we are completely unaware of it. 자, be aware of라고 하면 무엇을 알다, 알아차리다 라는 뜻이니까 be unaware of는 무엇을 알아차리지 못하다 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전자기파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This is because we don't have any specialized, 어떤 특화된 biological receptors, 생물학적인 수용체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수용체냐면 to pick up on these signals, 여기서 pick up on이라고 하면 무엇을 포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ick up on these signals from other parts of the spectrum.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이러한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수용체가 없기 때문이다. 즉, the slice of reality, 현실의 한 조각인데 that we can see,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의 한 조각은 수용체가 없으니까 제한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limited by our biology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의 생명작용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을 요약해보면 우리의 색깔에 대한 인식은 제한되어 있다. 가시광선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the absence of specialized biological receptors, 특성화된 생물학적인 수용체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번은 경제 질문으로 자본주의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정보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In most of the world, 전 세계 대부분에서 자본주의와 capitalism and free markets, 자유시장은 are accepted,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as 뭐뭐로서, as constituting the best system,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최고 시스템이냐면 allocate는 분배하다라는 뜻으로 경제적인 자원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장려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Nations have tried other systems. 국가들은 다른 시스템들도 시도를 해보았는데 예를 들면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 하지만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they have either switched wholesale to, 자, 여기는 either A or B가 쓰여서 switched wholesale to 하거나 혹은 adopted aspects of 하거나, 그래서 똑같이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free market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즉 해석을 해보면 대부분 첫 번째로 switched wholesale to니까 전체로서 혹은 완전히 자유시장으로 바뀌거나 혹은 adopted aspects of니까 자유시장의 측면들을 받아들였다 혹은 채택하게 되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채택했던 국가들도 결국에는 자유시장을 일부분 받아들이게 되었다. 자, 하지만 despite가 나왔으니까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러한 자유시장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수용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유시장이 완전히 수용이 되지는 않는다라든지 혹은 자유시장이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밑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overnment involvement. 자, 정부의 개입이 takes many forms.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ranging from은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되다라는 뜻으로 from이 있고 뒤에 to까지 그래서 from A to B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는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자, 법이나 규제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집행하는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법 제정부터 to direct participation. 그래서 직접적인 정부의 참여. 그래서 법 제정은 간접적인 거고 직접적으로 경제에 참여하는 것까지를 범위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Through entities like the U.S. mortgage agencies. 그래서 직접적인 참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mortgage agency는 담보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집을 살 때 너무 비싸니까 이제 담보를 해주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미국의 담보기관들과 같은 실체를 통한 정부의 직접 참여도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개입을 취하기도 하지만 아마도 the most important form of government involvement, 가장 중요한 형태의 정부의 개입은 다음과 같은 데서 나온다고 합니다. comes in the attempts, 어떤 시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데 attempts는 뒤에 to를 써서 뭐뭐 하려는 시도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의 시도냐면 central banks and national treasuries, 중앙은행과 그 다음에 요거는 국가재무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재무기관들의 시도인데 무엇을 하려는 시도냐면 통제하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합니다. The ups and downs of economic cycles. 경제 주기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을 통제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정부 개입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중앙은행과 국가재무기관을 통한 시도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을 한다라는 정부 개입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시장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남겨지기는 드물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정리할 때는 반드시 정부 개입이라는 단어를 써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이 아주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정부 개입이 아주 흔하고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6번은 주어진 글의 순서를 묻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수용체 중에서는 시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그 다음에 후각도 있고 그 다음에 청각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수용체 중에는 손으로 느낄 수 있는 촉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러한 촉각 수용체가 우리 몸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에 관한 글입니다. 자, 네모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uch receptors니까 우리의 수용체 중에서도 촉각 수용체는 이라고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are spread over all parts of the body. 우리의 몸 전체에 퍼져 있다. 하지만 they are not spread evenly. 골고루 퍼져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집중이 되어 있을까? Most of the touch receptors, 자, 대부분의 촉각 수용체들은 are found니까 발견된다고 합니다. In your fingertips, 손가락 끝이나 tongue, 혀나 그리고 입술에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세 군데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뒤에 나올 내용은 이 세 가지에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예시가 나오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에 보면 On the tip of each your fingers 라고 해서 손가락 끝에 관한 예시가 나오죠.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서 너의 손가락들의 끝에는 There are about 5,000개 정도의 separate touch receptors, 각각의 분리된 촉감 수용체가 있다고 합니다. In other parts of the body, 그런데 몸의 다른 부분에는 There are far fewer, 훨씬 더 작은 촉감 수용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급을 수식하는 표현으로 far 대신에 much나
even, still, a lot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in the skin of your back 이니까 back은 우리 등을 말하잖아요. 너의 등에 있는 피부에는 the touch receptors may be as much as 2 inches apart. 자, apart는 떨어진이라는 뜻이니까 촉감 수용체가 아마도 최대한 2인치만큼은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you can test this for yourself.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인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너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 있다. 어떻게 해볼 거냐면 have someone poke you in the back with 1, 2 or 3 fingers. 자, 여기서 나오는 have는 사역 동사로 목적어가 나온 후에 목적격 보호로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포크는 찌르다 라는 뜻인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찌르도록 해라. 너 in the back, 등 뒤에서 뭘 가지고 찌르냐면 하나, 두 개 혹은 세 개의 손가락으로 너를 찌르고 try to guess how many fingers the person used. 자, 그 사람이 사용한 손가락이 몇 개인지를 추측해 보도록 해라. 그러니까 등 뒤에서 사람이 손가락으로 여러 번을 찌른 다음에 내가 몇 개로 너를 찔렀어? 라고 물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if the fingers are close together 만약에 찌른 손가락들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다면 두 개면 이렇게, 세 개면 이렇게 you will probably think it was only one. 아마 너는 생각할 것이다. 이게 단지 손가락 하나라고. 자, 하지만 A 부분에 보면 if the fingers are spread far apart 만약에 손가락을 찌를 때 손가락이 이렇게 충분히 서로 떨어져 있었다면 you can feel them individually. 당신은 이것을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if the person does the same thing on the back of your hand 자, 만약에 그 사람이 똑같이 손가락으로 찌르는 것을 on the back of your hand니까 여러분의 손등에다가 한다면 심지어는 너의 눈이 감긴 채로 그래서 you don't see how many fingers are being used 그래서 몇 개의 손가락이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you probably will be able to 너는 아마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even when the fingers are close together 심지어 손가락이 서로 가까이 있을 때조차도 쉽게 이야기를 해서 몇 개의 손가락이 쓰였는지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우리의 몸에 있는 촉감 수용체가 unevenly하게 그러니까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주로 손가락 끝이나 혀나 입술에서 찾아진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번은 별같이 빛나는 물체에 관한 글인데요. 여러분 혹시 과학 시간에 별들은 표면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을 배우셨나요? 표면 온도가 조금 낮으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반면에 온도가 높아질수록 하얀색에 가까운 색깔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빛나는 물체들은 색깔을 보고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자, 그러면 네모 칸에 있는 문장부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temperature is of the surface of the star. 자, 첫 문장부터 조금 어려운데요. The surface of the star이니까 별의 표면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is of라는 표현이 생소할 것 같은데요. 보통 be of 다음에 명사를 쓰는 표현은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대신에 명사를 쓰기 위해서 쓰는 표현인데 주로 명사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다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해석하면 이 온도는 별의 표면의 온도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이 별의 표면이란 무엇이냐면 the part of the star, 별의 어떤 부분인데 which is emitting the light, 빛을 방출하는 부분이고 그 빛은 that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는 즉 보여질 수 있는 빛을 방출하는 별의 부분인 별의 표면의 온도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래서 온도를 측정하는 한 가지의 방식은 일어난다고 합니다. If an object is hot enough 만약 그 물체가 충분히 뜨겁다면 그래서 enough to는 뭐뭐 하기에 충분하다면 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visibly glow니까
눈에 띄게 빛이 날 정도로 물체가 뜨거울 때 우리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Such as a metal poker. 예를 들면 금속의 부지깽이와 같이. 부지깽이가 뭐냐면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창 같은 거예요. That has been left in a fire. 불 속에 버려진. 그래서 여기 수동태가 쓰였는데 버려진 부지깽이처럼 충분히 빛날 정도로 뜨거우면은 우리가 그 물체의 온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The color of a glowing object. 그래서 빛나는 물체의 색깔은 뭐뭐와 연관이 된다고 합니다. Its temperature. 그것의 온도와 연관이 된다. 자, 여기서 as는 뭐뭐함에 따라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자,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the object is first red. 처음에는 붉은색이었다가 주황색이 되었다가 and finally it gets white. 흰 색깔이 되는데 이 흰색은 가장 뜨거운 색깔이다. 가장 뜨거우면 흰색으로 빛나는 거네요. 자, 여기까지가 주어인데요. 온도와 빛나는 물체의 색깔의 관계성은 아주 유용하다고 합니다. Be useful to astronomers. 천문학자들에게도 아주 유용하다. 어떻게 유용하냐면 The color of stars. 여기서 주어의 핵은 색깔이니까 동사가 단수로 쓰인 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e related to니까 뭐뭐와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별의 색깔은 그 별들의 온도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since는 뭐뭐 무엇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People can as yet.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별까지의 먼 거리를 여행할 수도 없고 and can measure. 그 다음에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별들의 온도도 in a more precise way. 더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astronomers rely on their color. 또 천문학자들이 색깔에 의존해서 별들의 온도를 측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니까 The interior of the star. 별의 내부는 at a much higher temperature. 훨씬 더 높은 온도에 있습니다. Though it is concealed. 비록 그 내부가 숨겨져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이 문장은 별의 표면이 아니라 내부의 온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 문장에서 별들의 색깔이 그것들의 온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색깔은 별의 내부의 온도라기보다는 맨 처음 문장에서 우리가 봤던 별의 표면의 온도를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온도는 내부가 아니라 표면의 온도이다 라는 문장이 4번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color of the star. 하지만 별의 색깔로부터 얻어진 그 정보는 여전히 유용하다 라는 문장으로 글이 끝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빛나는 물체의 색깔은 is related to its temperature. 온도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러한 관계를 estimate the surface temperature of the stars. 별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 4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글이라서 글이 조금 긴데요. 여기에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단어를 먼저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indulge라고 하면 무엇에 빠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proportion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명사로 이거를 부분이라고 하는데 동사로는 뭐뭇을 배분하다 혹은 뭐뭇을 할당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get away with는 무엇을 잘 해내다 라는 뜻의 수거입니다. 40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운동하는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은 반드시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감정을 없애고 확신에 차 있어야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학자와 운동선수를 비교하는 글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느낌을 잘 살려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The great irony of the performance psychology. 자, 퍼포먼스 심리학에서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 스포츠 심리학이 teaches each person to believe. 자, 각각의 운동선수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믿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As far as he is able.
as far as는 뭐뭐 하는 한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능력이 있는 한 that he will win. 그가 이길 수 있다고 믿도록 각각의 운동선수들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No man doubts. 자, no로 시작하는 문장은 전체 부정으로 아무도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No man indulges his inner skepticism. 어떤 사람도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의 내부의 회의주의로 빠지지 않는다. That is the logic of sports psychology. 이것이 바로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포츠의 논리가 아니라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이다. 자, 하지만 only one man can win. 사실 한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게 스포츠잖아요. That is the logic of sports. 이것이 바로 스포츠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인 거죠. 스포츠에서는 한 명만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각각의 운동선수들 보고 다 이길 수 있다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이다. Note the difference. 자, 이 문장은 명령문으로 주목하다 라는 뜻입니다. 주목해보아라. 차이점에 주목해보아라. Between a scientist and an athlete. 과학자와 운동선수들의 차이점을 주목해보아라. 그래서 이 글은 이 둘을 비교하는 글이거든요. Doubt is a scientist's stock in trade. 자, 의심은 과학자들의 어떤 재고이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자신의 마음 일부에 항상 의심을 여기에 쌓아두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progress니까 진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진보는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by ing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죠. 집중함으로써 on the evidence that refutes a theory. 어떤 이론을 반박하는 그런 증거에 집중함으로써 진보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심을 가져야겠죠. And by improving the theory. 그리고 그 이론을 적절하게 개선시킴으로써 진보한다. 자, skepticism은 이라고 해석을 해봅시다. 자, 이런 회의론은 It's the rocket fuel of scientific advance. 과학적 진보의 추진 연료이다. 연료와 같은 것이다. 자, 여기까지 앞의 내용이 과학자의 내용이었고 그 후는 운동선수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의심이 to an athlete, 운동선수에게는 독이 된다. Progress is made by ignoring the evidence. 운동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진보가 만들어지는데요. 무시함으로써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증거를 무시함으로써. 그러니까 여기서 증거는 내가 실패할 수 있다는 증거겠죠. It is about creating a mindset. 이것은 어떤 사고방식을 만드는 것과 같다.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be immune to라고 하면은 어디에 면역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의심과 불확실성에 면역이 있는 사고방식을 만드는 것과 같다. Just to reiterate,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From a rational perspective, 그래서 이성적인 관점에서는 This is nothing less than crazy. 증거를 무시하고 의심하지 않은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이 nothing less than crazy. 마치 미친 것과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nothing less than은 다름 아닌 바로 무엇이다. 혹은 즉 뭐뭐나 다름없다. 라는 뜻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성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짓은 미친 것이나 다름없다. Why should an athlete convince himself he will win?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자, 왜 운동선수가 convince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확신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운동선수가 그 자신을 확신시키는 거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므로 제기대명사 himself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운동선수는 그 자신을 확신시켜야 됩니까? He will win. 그가 이길 것이라고. When he knows that there is every possibility, 어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왜 스스로를 확신시켜야 할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기기 위해서는 여기서 가리키는 원은 운동선수겠죠. 운동선수는 must proportion. 자, 여기서 proportion은 분배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당연히 뭔가를 분배하려면 목적어 다음에 to가 나와서 뭐뭐에 분배하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신의 신념을, 그러니까 이길 것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not to A, but to B 라고 해서 A가 아니라 B에 분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실패할 수도 있을 거라는 증거에다가 나의 신념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whatever the mind can usually get away with. 자, get away with는 무엇을 잘 해내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내 마음이 잘 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내 신념을 할당해야 되기 때문이다. 자, 요거는 따로 선생님과 요약 없이 요약문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빈칸을 채우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과학자들과 운동선수들을 비교하고 있는 글이죠. 그래서 뭐뭐와는 달리 scientists whose attitude is needed. 자, 이러한 태도가 요구되는 과학자들과는 달리니까 여기는 조금 회의적인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겠죠. skeptical attitude가 들어가면 되고 to make scientific progress. 그래서 과학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Sports psychologists says.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운동선수들은 반드시 feelings of uncertainty, 불확실성에 대한 감정을 반드시 없애야 된다. eliminate 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about whether they can win. 그들이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에 관한 불확실성, 즉 의심을 제거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